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 10명 중 6명 개발자 파격 처우 온당하다 라는 이제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인데, 이제 이 기사에서 제가 놀랐던 게, 개발자에 대해서 6명이 이렇게 파격 처우 온당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4명이 신기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이 애초에 옛날부터 3D 직업으로 굉장히 유명을 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노동하고 진짜 회사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희 옛날에 했을 때만 해도 그런 직업인데, 보통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안 하거든. 그냥 어느 정도 좀 야근하고 회식하는 걸로 되게 뭐 고단하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제 야근할 때는 회식할 시간도 없어요. 회식하고도, 회식이 뭐야, 대충 밥 먹고 와가지고 코딩하고 이런 시간이 훨씬 많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심하긴 했어요. 뭐 라떼는 뭐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그거는 진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들어봐야죠. 예전에 어땠는지 역사를 알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근현대사 왜 공부해? 그때도 라떼는이잖아. 그래서 나는 요새 막 라떼는 하면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문화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이전에 어땠는지 알아야 지금이 어땠는지 아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굉장히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새벽까지 하고, 뭐 집에 오면 막 한 새벽 한두 시 되고, 그 다음에 대충 씻고 아침 9시에서 10시에 막 가고, 이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는 잘 몰랐지. 그냥 원래 이런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맨날 밤하늘 보면서 좀 약간 허무하고 그랬는데, 그런 때 막 인사팀 막 이런 쪽 보면 그냥 일찍 가. 뭐 늦게 야근해도 뭐 7시? 나는 맨날 새벽까지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웃긴 거지. 그리고 10대 시절부터 계속 코딩을 해왔었고, 그리고 그냥 못하면은 애초에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되게 냉정한 시장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뭐 되게 서럽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렇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되듯이, 의사가 잘 치료를 해야 되듯이, 개발자는 진짜 다른 분야보다 좀 힙하고 멋진 게 뭐냐면, 이쪽은 자격증도 없어. 그냥 실력 하나로 그냥 다 두드려 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개발자 학력으로만 뽑고 막 그런 걸로 뽑았을 때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했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개발자에 대해서 나름 되게 멋지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그렇게 배경적인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실력 하나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노트북 하나 실력만 딱 있으면 끝나요. 인터넷만 딱 되고,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옛날에 정말 개발자 너무 천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대생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그 사람들이 비교적 돈 욕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요새 막 설거지론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결국에는 처음에는 뭐 문과생들이랑 막 연애를 하던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공대생 출신이랑 막 결혼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런 거 막 희화화하고 막 이런 사회적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대생들은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안 밝히거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뭔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자코리아에서 2019년도 대기업 신입 평균 연봉인데, 보면은 보세요. 2018년이나 2019년도 보면은 IT 정보통신만 되게 낮은 거야. 나머지 시급료, 외식, 뭐 전체 평균 대비도 낮은 거고 제일 낮은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요새 2021년도 돼가지고 막 이렇게 팍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냐면 뭐 보세요. 전공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공대생들 제외하고 전공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았어, 예전에. 그리고 내 주변에도 실제로 뭐 진짜 문과 같은 거 한다든지 전혀 뭐 그 전공이랑 무관한 그런 회사 들어가는 경우 진짜 많은데, 사실 IT 정보통신 거의 전공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교육기관을 거친 사람들만 들어갔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공대생들이 연애를 실제로 한 통계를 보면, 공대생들은 연애 경험이 대학 시절에 한 30% 정도가 평균이라면 문과생들은 70% 정도가 평균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애도 못하고, 물론 이제 연애란 건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대학 졸업을 했음에도 코딩을 못하는 애들도 진짜 많을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있고, 한번 이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삔또가 나가면은 이제 답이 없는 분야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야이고, 저는 야근을 하면서도 사무직들 보면서 저 사람들 얼마 받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예전에 제가 공학번인데
제가 있던 시절에는 공대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제일 커트라인도 낮고 막 그렇게 많이 안 가던 분이야. 왜냐면은 사무직들 그냥 적당히 그냥 막 자기 전공, 그러니까 심지어 뭐 전공도 필요도 없어. 그냥 막 적당히 그냥 학교 이름 가지고 그냥 막 가는 애랑 나랑 그 진짜 좆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진짜 막 몇 년 동안 빡세게 해가지고 해서 딱 간 애랑 연봉이 사무직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랬었어. 그러니까 누가 공대를 오냐고. 그러다가 지금 거품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계속 뭐 잘하면은 고연봉 받고 이런 거 막 제가 지금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당시나 지금이야 똑같아요. 잘하는 쪽에서는 못하는 사람들이나 뭐 평균치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는 이제 물가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냥 원래 하이엔드들은 그래. 그래서 되게 얕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어떤 뭐 CTO급을 노린다든지 막 그 위로 딱 위를 놀려서 딱 그 회사가 돈 많이 벌면 나도 같이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그랬었죠.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공대생들 다 이렇게 순진하고 막 그러니까 돈보다는 기술에 막 좋고 그러니까 40살까지 골병 들고 그 회사를 위해서 기여하다가 막 골병 들고 막 진짜 나중에 막 욕하고 자기 자식이 절대 이거 안 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평가 절하되던 직업이에요. 기본적으로 훨씬 많이 받아야 돼. 원래 미국에 이 당시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배우자 선호도 1위였어. 지금은 뭐 미국에서 넘사벽이 돼버렸고 개발자가. 그리고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이거 저희 팀노바만 해도 2년 가까이 공부를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사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래도 간 게 연봉 5천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이렇게 고졸이나 전혀 그거 안 한 친구들이 연봉 5천. 요즘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구직하는 친구들 전부 다 5천 찍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아마 연봉 평균 한 4,800 이상 될 것 같아요. 거의 5천으로 요새 이제는 후반기 되면 더 많이 가는 편이 되고 그것도 뭐 한두 개 붙는 편이 아니라서 보통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평균 그게 붙는 편이라서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율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졸업생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한 5천대 내년에는 아마 5천 이상 다 가지 않을까 해요. 카카오랑 네이버 초봉 정도. 근데 내년에 또 카카오랑 네이버가 얼마나 올릴지 잘 몰라서 그때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초봉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게 과연 투자 대비 성과가 좋은 건가? 뭐 5천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사실 다른 분야는 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할까? 난 잘 모르겠어. 막 보면은 막 진짜 전문성 그 자체, 기술 그 자체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공부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뭐 의사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다. 근데 투자 대비 성과가 안 좋으니까 그동안 엘리트들이 안 왔는데 이제는 좀 똑똑한 애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하는 것 대비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 지금 이 기사에서 이제 그 4명, 10명 중 4명은 상대적 박탈감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똑같이 노력을 하고 박탈감을 느끼면은 내가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대부분 그냥 많이 받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직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 봐.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쪽은 정말 노력 많이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하이엔드 진짜 억대 연봉 치는 애들은 진짜 일반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이런 이미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발자 되게 비하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당연히 아니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힘든 직업이잖아 이거. 누가 봐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고 누가 봐도 트렌드에 계속 적응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많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개발자 이제 거품 빠지는 거야. 거품 빠지는 거. 이제 꼰대 문화도 없애야 된다는 이미지 실리콘밸리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이제 내가 저 직업을 한다면 얼마를 받으면 할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테크 기업이 각광받으면서 좋은 개발자가 많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학습 효과가 이미 투자 시장에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회사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개발자 연봉이 오르는 거예요. 좋은 개발자 뽑으려고 투자 많이 받으려고.
근데 그걸 떠나서 개발자는 아웃풋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뭐 의사들 끝까지는 몰라도 의사만큼 공부한 개발자는 이미 의사만큼 벌어요. 그리고 오히려 의사만큼 못 버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뭐 모르겠다. 한 의사들도 투자가 너무 길어서 한 10년 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개빡세게 한 개발자는 비슷하게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일 많이 벌려면 사업적으로 가기는 해야 돼요. 사업이나 아니면은 진짜 그 괜찮은 기업의 CTO로, 그 지분 있는 CTO 있죠. 그걸 잘 키우고 인센티브 크게 받고 뭐 이런 케이스로 가긴 해야 돼요. 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우연히 좀 많이 보게 돼가지고 참 그런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벌어야죠. 그러니까 카카오 이모티콘만 만들었는데 그냥 전체 판권 주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그 이모티콘 수익을 얻었으면 돈 진짜 많이 벌었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정 그 저작권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버는 구조로 가야 되긴 해요. 그래야 이제 좀 크게 많이 벌 수 있죠. 지금은 단순직의 거품이 빠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인공지능으로 좀 더 빠르게 대체 가능한 분야일수록 단순 업무의 경우가 많다. 즉 이게 기술의 변혁이 오면서 단순직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인사관리 쪽도 이렇게 예전보다 사람을 줄이고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약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분야마다 그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빠지고 있어요. 회계 쪽도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많이 좋다라고 하기도 힘든 게 좀 자동화하기 좀 좋거든요. 숫자 쪽이. 뭐 요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회계사들 공부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바뀌는 거에서 계속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지 맞춰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 특정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만 조율해주기만 잘해도 좀 대체되기가 쉬운 분야들이 좀 있어요. 뭐 법 쪽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법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판사나 막 이런 게 뭐 저 그 판사니랑 정관예우 이런 것 때문에 뭐 판사랑 뭐 친하면은 뭐 이번에도 뭐 난리잖아요. 뭐 검사장급 누구를 뭐 영입을 했네, 변호사를 했네. 그러면은 확실히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감이나 이런 것도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판례를 조사하고 대략적으로 어떤지를 조사한다. 잠시만요. 잠깐 이제 배달 음식이 와서 나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핵심은 이제 총평에 있습니다. 왜 개발자들이 실력만 보게 되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좀 학력까지 봤어요. 전공자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이런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비전공자면 되게 무시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애초에 이 직업에 대한 어떤 그게 수요가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수요도 커졌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사전 공부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개발자들이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개발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아파트도 이제 새롭게 공급이 되는 아파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거든요. 기존에 올드한 30년 40년 된 아파트들 보면 막 층간소음 문제도 이제 해결이 안 된 곳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든 면에서 좀 괜찮은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듯이 이제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술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 기술만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전히 많을 뿐더러 좀 그런 거 말고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는 기술도 잘 할 수 있는, 그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을 좀 쓰고 싶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좀 변화도 되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뭐 새로운 뭐 프레임워크 계속 나오고 막 그거 계속 막 맞추고 공부하고 이런 게 잘 될 수 있는 좀 그런, 그게 다 괜찮은 개발자를 찾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 개발자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뭐 사실 신입 뭐 2,800 받고 뭐 3,000 받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뭐 그런 수준으로 받는 신입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입 개발자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런 개발자들에 대해서 막 진짜 엄청 막 개발자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 뽑진 않거든. 그 거의 보통 보면 5천 이상 막 6천 이상 되는 사람들 위주로만 지금 엄청나게 막 붙어 있는 게 제가 말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팀노바 같은 경우도 보면 개발자 이렇게 양성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복합적으로 가르치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공자들을 왜 복합적으로 가르치냐고, 멍청하게. 그러니까 결국 전공자들은 그러면 잘못됐네. 사실 그 대학 교육의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대학 교육 커리큘럼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 이렇게 뭐 이론부터 실전까지 다 싹 다 이런 걸 했을 때 사실 딱 봤을 때 이게 필요한 것들 위주로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학 교육도. 근데 거기도 안드로이드 배웠다가 iOS 배웠다가, iOS는 좀 덜 배우지, 운영체제 배우고 전반적으로 다 배우거든.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도 서버부터 클라이언트부터 싹 다 배우고, 요즘 막 메타버스, 저희 메타버스 지금 대회에서 메타버스 관련 그 경진대회 있거든요. 창업경진대회에서 지금 본선까지 올라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꽤 괜찮은 반응이었고, 그러니까 나름 꽤 많은 팀 중에서 본선에 올라간 친구들인데, 뭐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뭐 수상을 하게 되면. 근데 그래도 꽤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본 팀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대회 하나에서 1등 수상했는데 그거 상장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 저희가 그렇게 허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왜냐면은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를 드립다 판다고 해도, 아니 웹브라우저 아키텍처 하나 정도만 보려고 해도 그게 쉽냐고. 웹브라우저 아키텍처 하나 분석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운영체제가 어떻게 리소스를 배분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어떤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같이 동작하는지, 그리고 렌더링 엔진이나 이런 뭐 그 자체 이제 엔진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엔진들이 부분마다 어떻게 그 사용하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면 복합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어설프게 그냥 뭐 프레임워크 하나 그냥 딸딸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절대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고연봉 받기가 힘들어요. 방법은 하나 있죠. 아예 그냥 미국에서 그냥 연봉 자체가 되게 높은 데서 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글쎄요, 그 미국에서 진짜 실리콘밸리에서는 1억이 넘어도 그렇게 막 잘 사는 층이 아니고 되게 빈민까지 아니고 뭐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1억이 의미가 없죠. 사실 훨씬 많이 받아야 되죠. 물가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서 사실 뭐 진짜 뭐 네칼라쿠베당토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개발자는 결국에는 뭔가 존나 잘하는 개발자겠죠. 그리고 근데 뭐 애초에 팀노바는 워낙 구직 기간이 그쪽에 기니까 그쪽을 타겟팅하고 훈련을 하지 않고 스타트업, 그러니까 알짜 스타트업들을 챙겨서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네카라쿠베 당토 수준의 월급만 받으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정말 대표님들이랑 직접 얘기하고 그 경험 많고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기 딱 좋은 그런 그 대표님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5천으로 이제 한 3명 정도가 지금 다 붙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 갈지. 근데 그런 친구들 극찬받아요. 어느 정도 극찬받냐면, 이렇게 대표님들이 아예 나와가지고 막 마중까지 나올 정도야. 면접 보고 너무 괜찮아서. 진짜 이 얘기를 어저께 듣는데 너무 짜릿짜릿하더라고.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대우를 받고 하는 게 너무 좋죠. 그 친구들 되게 어린 친구들이고, 막 그런 친구들 되게 여리여리해. 애들이 되게 착하고 막 그래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친구들한테 보통 사회는 세게 나가잖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연봉이 높아질수록요, 그 위쪽에 올라갈수록 진짜 잘해줘요. 제가 그런 느낌을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겪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번에도 3친구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또 나중에 또 다시 할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진짜 막 그런 식으로 엄청 대우받아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스타트업에서 딱 진짜 좋아하는 인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믿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며, 그 학생들이 내가 이거를 거짓말로 얘기를 했을 때 폭로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팀노바에서 배우는 친구들이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 이게 진짜 거짓말이면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저 거짓이다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벌써 7년째 아무 말도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그리고 저는 모든 제가 하는 수업들을 이제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VOD가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 증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다 증언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는 축제 분위기죠. 사실은 수업할 때마다 처음에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많죠. 개발자나 사무직이나 의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제가 개발자를 좋아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태도적인 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감을 준다기보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거든.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그 선비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착한 척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MC가 겸손하고 착함의 아이콘인 유재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너무 착해 보여서 현실적이어 보이지 않는 거야. 진짜 그런 천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유재석 씨를 되게 굉장히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봤던 기억으로 약간 뺀질뺀질되고 좀 공격적인 캐릭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확 뜨더니 되게 착한 캐릭터로 바뀌어 있더라고. 내가 서세원의 토크박스 돈에 관련해서 그 유재석이 맨 처음에 떴던 그 토크 그걸 알아가지고 제가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뭐 돈을 뭐 이렇게 출연료를 갖고 가다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가다가 뭐 무릎에 뭐 부딪혔는데 돈이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뭐 곤란했던 얘기부터 해서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생 때 그걸 봤던 얘기가. 그때만 해도 깐죽깐죽거리고 좀 공격적인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좀 밉상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돈 많이 벌더니 확 바뀌더라고, 사람이. 돈이 좋아, 그런 거 보면.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걸 내가 보면서 그렇게 착한 사람은 존재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쇼맨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유재석 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없고, 그냥 그런 분들이 너무 천사 같잖아.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 되게 제일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은 대충 우리나라 정서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개발자 쪽은 결국에는 결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연봉으로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꽤 괜찮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소수 정예로 그런 그 친구들 이렇게 잘 교육해서 올리는 그런 거에만 특화시켜서 지금 오히려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 체력적 한계도 있고, 저도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매일매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힘에 부치긴 해요. 그래서 더 많아지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생겨서 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아, 비대면 친구들 중에 이제 응용 2단계로 올라오는 친구들도 생기고 있어서 정말 좀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해요. 내년 목표는 한 5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반부에서 가는 친구들은 거의 5천으로 가는 친구들이, 5천 이상으로 가는 친구들. 이번 주에 3명 중에 2친구 정도는 한 5,50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왜 5천밖에 안 받지? 이런 뉘앙스의 친구도 있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한 5,500에서 6천 수준까지도 한번 그 친구는 노려볼 만해요. 얘네 2명은 대회 수상도 정말 많이 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제가 5천도 안 불렀어요. 야, 그 이상도 너는 되겠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기본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5천밖에 안 받는다고 이런 느낌.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붙은 곳이 많아지니까 좀 더 높일 생각이긴 해요. 저랑 얘기를 잘 해가지고 좀 더 높여도 되겠다 너는, 그렇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그 2친구 정도가 그게 가능해요. 둘 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둘 다 20대고 그래서 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추세로 봤을 때 내년 평균은 5천 이상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요. 저희는 모든 연봉 평균이나 그런 거에 대한 증빙 서류나 당사자와 그 면밀하게 다 이게 서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실제로 교육청 직원이랑 통화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 속일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직하고 있는 회사부터 모든 게 다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교육청 직원에게만 공개를 하고 있고, 그런 조건으로 그 친구들이랑 얘기가 돼 있고요. 교육청 직원이면 공무원이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문제고, 그거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문제니까 저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 믿기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이 사기 범죄율이 1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기시겠지만 계속 지켜보세요. 저희가 7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년 동안 사기를 쳤으면 정말 많은 피해자가 팀노바가 사기쳤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팀노바 내부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이고요. 내부에는 굉장히 고연봉받고 잘 살고 있다. 아무튼 어쨌든 이 논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돼도 저희는 꾸준히 결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제가 개발자로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실력이 기반이 돼서 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잘 열심히 해서 해보자고요. 그리고 굳이 팀노바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계속 이런 거 보세요. 아, 가능하구나. 아, 저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구나. 아, 이게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 갖고 있구나.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제가 좋은 결과 나왔다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